네,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여기는 개념설, 잘못 넣었어. 1차 부등식. 어쩐지 금방 나온다 했어. 네,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1, 2, 3, 4가 있죠. 1, 2 나가고 3, 4 나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시 개념적으로 할 얘기는 없어. 왜?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최근에 배웠었던 1차 부등식의 활용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뒤에 2차 방정식 활용이 나와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제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봐봐.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따라서 세 개가 모두 1차식이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도 거sob시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농도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학생들이 몇 명씩, 5명씩, 의자 하나에 5명씩 앉으면 몇 명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있죠? 그런 거 여기서 똑같이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연립방정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 미지수 설정한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미지수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확인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딱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있는 자리의 숫자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가격과 개수에 대한 문제 어때?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이 내용이 완전히 같아서 개념적으로 할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딱히 없어요. 합이 36이고 차가 6인 두 자연수를 구하려고 하자. 그럼 두 자연수를 x, y라 하자. 누가 큰지는 우리 맘대로 정하면 돼요. x를 y보다 큰 수라고 하죠. 문제에서도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이 3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랑 y랑 더한 게 36이겠죠. 차는 무엇을 말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대답했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걸 차라고 하죠. 그냥 뺀 거랑은 다릅니다. 따라서 차이는 큰 수인 x에서 작은 수인 y를 뺀 것이고 그게 6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지. 이대로 둘을 더하면 2x가 42가 되고 x는 21이 되죠. x가 21인데 x에서 y를 뺀 게 6이야. y는 15겠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는 이야기지. 어느 과일 가게에서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300원인 귤을 합하여 5개를 사고 2,100원을 지불했다. 지금 요 문제를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사과를 X개 샀다고 하자. 근데 총합해서 몇 개를 샀대요? 그럼 귤은 몇 개가 되겠어? 5-X개가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는 한 개에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X개 샀으면 500X. 그죠? 귤은 한 개에 300원이라고 했으니까는 귤을 5-X개 샀으면 300 곱하기 5-X. 했더니 총 2,1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웠었죠. 이게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문제라 1학년 때도 나왔고 2학년 때도 나왔고 2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 사과를 몇 개 샀어? X개. 귤을 몇 개 샀어? Y개. 이래놓고 합해서 몇 개 샀대요? 그럼 X랑 Y랑 더하면 얼마여야 돼? 5죠. 그쵸? 그리고 사과는 500원이었고요. 귤은 300원이니까 사과를 X개 샀으면 얼마야? 500X겠지? 귤을 Y개 샀으면 얼마야? 300Y겠죠? 2100. 요 둘을 연립하는 것과 요것을 푸는 것이 완전히 같은 품이에요. 오케이? 먼저 요 식은 양변에 3배를 해서 3x 더하기 3y는 5, 3, 15로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반대로 양변을 뭐로 나눌 거야? 100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5x 더하기 3y가 21이 되겠죠. 위에 식 왜 세배했어? y 계수 맞춰줘. 이대로 둘을 뭐 하면 빼낼 거예요. 선생님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좋아서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3y가 없어질 거고 5x에서 3x를 뺐으니까 2x 21에서 15를 빼면 6 결과적으로 x는 3이 되겠죠. 근데 아까 x 더하기 y가 5라면서 자동으로 y는 2가 되겠지. 근데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어? 500x 더하기 35 1500 마이너스 300x가 2100이 되고 500x에서 300x를 빼면 200x가 되고 2100에서 1500을 빼면 600이 되니까 x는 3이 되겠죠. 이러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1학년 때는 이렇게. 왜? 1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안 배웠으니까. 그쵸? 사실 한마디로 얘는 1학년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대표 유형 1번, 2번 풀어봅시다. 대표 유형 1번, 2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역시 3번, 4번도 풀어보죠. 3번, 4번도 풀어봅시다. 막히면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됐어요? 할만하지? 네. 다음에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활용 2. 세 가지가 나오죠. 도형에 대한 문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 요 일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고속시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도형에 대한 문제. 얘는 제가 추가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의 2배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증가감소는 좀 봅시다. 먼저 퍼센트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지? 혹시 기억나세요? 퍼가 뭐였지? 센트가 뭐였고? 퍼는 수학으로 따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 퍼는 뭐야? 나누기야. 센트는 뭐였어? 그래서 퍼센트는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야. 얘는 100분의 30이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진짜로 이 뜻이야. 5%야? 그러면 얘는 100분의 5예요. 따라서 A1이라는 돈이 R%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A1에다가 A1의 100분의 R만큼이 더해지는 거야. 증가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걸 우리는 뭐로 묶을 수 있어요? 딱 봐도? A로 묶으면 뭐가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죠. 그죠? 만약에 R% 감소했어? 그러면 A1에다가 A1의 R%만큼을 빼주면 감소. 근데 얘도 뭐로 묶으면?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R이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R%만큼 증가했으면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해준다. R%만큼 감소했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R을 곱해준다. 그게 여기 쓰여집니다. X가 A% 증가했으면 증가량은 A%는 다시 말하지만 100분의 A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 증가량은 100분의 AX고 따라서 증가한 후의 양은 1 더하기 100분의 A의 X다. Y가 만약에 B% 감소했어? 감소량은 100분의 BY고 감소한 후의 양은 1에서 100분의 B의 Y를 빼준 거. 즉 1-100분의 B의 Y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에 대한 문제.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한 사람이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미지수 X, Y로 놓고 계산한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윤이가 어떤 책을 읽는데 5일이 걸렸대요. 그 말은 하루에 전체 양이 얼마만큼씩 읽을 수 있는 거야? 5분의 1만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5분의 1만큼 읽어야 5일 걸리면은 1이 다 읽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책을 5일 동안 읽었으면은 하루에 전체 한마디로 100장,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 하윤이가 5일 동안 읽었어.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었겠어? 똑같은 양을 읽었다고 하면. 20페이지씩 읽었을 거야. 그쵸? 그 20페이지는 100페이지의 5분의 1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일의 양, 혹은 이 일을 책이 될 수도 있고, 욕조에 물 담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미지수 X와 Y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된다. 자, 여기 또 다른 득점, 감점에 대한 문제, 계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하나 유형화시키는 게 선생님은 사실 딱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 어떻게 나오든 내가 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물론 지금 당장은 일종의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하나하나 유형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득점, 감점에 대한 문제, 맞추면 A점을 얻고 틀리면 B점을 잃는다. 뭐 한다는 소리야? 뺀다는 소리고 얻는다. 뭐 한다는 소리야? 더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맞춘 문제 수가 X문제,
틀린 문제수가 y 문제면 받은 점수는 x 문제에 a점을 얻었고 y 문제만큼의 b점을 잃었으니까 ax-b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란에 대한 문제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라고 하면 반대로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a가 이긴 횟수가 x고 진 횟수가 y면 거꾸로 b가 이긴 횟수와 진 횟수는 말 그대로 a가 이기면 b는 졌을 거 아니야. a가 졌으면 b는 이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이긴 횟수가 x면 b가 진 횟수가 y고 a가 진 횟수가 y면은 b가 이긴 횟수는 x가 된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 가격에 대한 문제. 원가와 정가.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뭔지 아세요? 원가는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윤이가 만약에 가게를 열었어. 가게에서 뭐 예를 들어 필통을 팔 거야. 원가는 하윤이가 필통을 직접 만들진 않을 거야. 뭐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팔겠지. 그래서 처음 사가지고 오는데 드는 돈이 원가예요. 정가는 그렇다고 하윤이가 1,000원에 사갖고 와서 1,000원에 팔 수는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요. 정가는 뭐야? 사온 원가의 나의 이익.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1,500원이 정가가 되고 그 중에 500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게 정가고 따라서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된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문제 한번 봅시다. 길이가 80cm인 줄을 두 개로 나누었더니 긴 줄의 길이가 짧은 줄의 길이의 3배보다 8cm만큼 짧았대요. 자, 여기 원래 80cm의 줄이 있었어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갰대요. 오케이? 이 중에 긴 줄의 길이를 x, 짧은 줄의 길이를 y라고 하자. 당연히 x 더하기 y는 얼마겠어? 80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추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긴 줄의 길이가 짧은 줄의 짧은 줄의 길이가 긴 줄의 길이가 짧은 줄의 길이의 3배보다 8cm만큼 짧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얘는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x는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에 따라서 3y-8 플러스 y는 80이 되고 4y가 88이니까 y는 22가 될 것이고 x는 80에서 22를 뺀 58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르겠다. 오케이? 10문제가 출제된 어느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추면 10점을 얻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 흔치 않은 일이지. 이거 왜 틀리면 5점을 잃는다. 이거 보통 왜 해놓는지 알아? 뭐 하지 말란 소리야? 몰랐을 때 찍지 말란 소리야. 너 이거 찍으면 점수 깎아버릴 거니까 찍지 마. 이런 뜻이. 알겠죠? 뭐 그냥 수학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현서가 10문제를 모두 풀어서 70점을 얻었대요. 맞힌 문제수와 틀린 문제수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똑같죠. 맞힌 문제수를 x, 틀린 문제수를 y라고 하자. 오케이? 맞힌 문제수를 x, 틀린 문제수를 y. 그러면 10문제를 모두 다 풀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10이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 맞추면 10점을 얻는다 그랬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양변 5로 약분하면 2x-y는 5, 1은 5, 5, 4, 20 x 플러스 y는 10 2를 더하면 3x가 24 따라서 몇 문제 맞췄어? 8문제 맞췄고 2문제 틀렸어.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5번, 6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어려운 일 아니지. 자, 7번 봅시다. 전체 회원이 24명인 어느 마라톤 동호회에서 남자 회원의 8분의 3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전체 회원의 3분의 1일 때 여자 회원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여자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자 회원 수를 X명이라고 하자. 남자 회원 수는 Y명이 되겠죠. 그쵸? 근데 전체 회원이 몇 명이래요, 문제에서? 2x 더하기 Y는 24겠죠. 근데 남자 회원의 8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8분의 3 Y겠지. 그쵸? 그리고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4분의 1 X겠죠. 이게 뭐 한 거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회원의 수죠. 근데 그게 전체 회원의 몇 분의 1이래요? 전체 회원이 24명이잖아. 3분의 1이면 몇 명이겠어? 8명이겠죠. 그쵸? 얘는 양변에 몇 배를 해주면 될까? 8배 해주면 되겠다. 8배 해주면 2x 더하기 3y가 88에 64. 얘는 양변에 개수 맞춰주려면 2배만 해주자. 그러면 2x 더하기 2y가 48. 이대로 빼면 y는 64에서 48을 뺐으면 16인가요? y가 16이면 x는 24에서 16을 뺀 8이고 여자 회원 수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8명이겠죠.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좀 특이하거든요. 이미 여러 번 풀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그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수의 증가 감소랑 관련된 문제예요. 학생 수의 증가 감소랑 관련된 문제. 얘는 언제나 작년의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언제나요. 올해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으면은 작년 학생 수 대비 몇 %가 증가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식으로 쓰기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올해 남학생 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놓는 게 먼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작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X와 Y라고 합시다. 작년에 어느 중학교 학생 전체 학생은 몇 명이었대요? 1000명이었대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1000이겠죠. 그렇죠? 올해 문제에서 남학생은 몇 % 감소했대요? 8% 감소했대요. 여학생은 어떻게 됐대요? 여학생은 6%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3명이 감소했대. 그랬을 때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쓸 게 아니라 올해 증감량을 쓸 거예요. 올해 남학생은 8% 감소했다 그랬고요. 올해 여학생은 6%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 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 3명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난 여기 x 앞에 마이너스인 것도 싫고 3 앞에 마이너스인 것도 싫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100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8x 마이너스 6y가 되고요. 여기는 300이 되겠죠. 2로 한번 나눠주는 게 좋겠네. 2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3y가 150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양변에 3배를 해주면 3x 더하기 3y는 3000이 되겠죠. 요대로 둘을 더하면 좌변은 7x가 되고 우변은 315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눠주겠지. 3150을 7로 나누면 7, 4, 28, 35, 7, 5, 35. 따라서 x는 450명이 돼요. 따라서 올해 남학생 수는 450명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작년 남학생 수예요. 자, 올해는 여기서 몇 퍼센트 줄었대? 8% 줄었지. 이게 답이 아니죠. 이건 작년 남학생 수고 올해 남학생 수는 추가로 구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0분의 8 곱하기 450을 해줘야겠죠. 그쵸? 50으로 나눕시다. 50 곱하기 9고요. 50 곱하기 2죠.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72니까 450에서 36명만큼 줄었겠지? 정답은 414명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414명이 되겠어요. 요거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꼭 풀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어떻게 한다? 작년의 수.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증가했다,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가 아니라 몇 퍼센트 증가했다, 감소했다 문제는 언제나 증가, 감소 전의 수량을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그게 작년, 올해가 됐든 지난달, 이번 달이 됐든 이런 식으로 언제나 증가, 감소 이전의 양을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식을 세우기가 편해요. 알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9번.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 A와 B 두 상품을 합하여 3만 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이고 B 상품은 원가에서 20%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2,0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A 상품의 가격을 X1이라고 하자. B 상품의 가격을 Y1이라고 하자. 합쳐서 이거 원가입니다. 이거. 둘이 합쳐서 얼마에 샀대요? 문제에서 3만 원을 샀다라고 했으니까는 X 더하기 Y는 3만 원이 되겠죠. 그쵸? 이랬을 때 A 상품은 어떻게 했대요? 30%의 이익을 붙였대요. 즉 30%만큼 올렸다는 소리야. 역시 여기다가는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 쓰겠습니다. 정가를 쓰진 않을 거예요.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X 곱하기 30%니까 100분의 30X라고 씁시다. 100분의 30X만큼 증가했죠. 가격이. 그렇죠? B상품은 20% 할인했대요. 100분의 20Y만큼 감소했죠. 그랬더니 얼마에? 2,000원에 이익이 생겼대요. 라는 거죠. 그죠? 자, 공을 하나씩 날리고 양변을 10배 합시다. 3x-2y는 10배 했으니까 2만원이 되고 요거 양변을 2배 합시다. 2x 더하기 2y는 얼마예요? 2배 했으니까 6만원이 되겠죠. 요대로 둘을 더하면 5x가 8만원이 되고 x는 5일은 5, 5, 6에 30. 따라서 A제품의 원가는 16,000원이고 문제에서 A제품의 원가를 물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이에요. 오케이? 문제 풀기 귀찮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수요일날 잘 봐야 돼. 수요일날 못 보면 이거 여기서 안 푼 탓이야. 자, 봅시다. 두 사람 A와 B가 함께 하면 3일 만에 끝난대요. 즉 A랑 B랑 같이 일하면 3일 만에 끝난대.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이 몇 분의 몇 만큼? 3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을 할 때는. 그렇죠? A가 먼저 6일 동안 일하고 B가 나머지 2일 동안 하여 끝냈다고 한다. 자, A는 A는 하루에
x만큼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b는 하루에 y만큼의 일을 한다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가 3분의 1인 거죠. a랑 b랑 같이 일했더니 하루에 전체 일의 양의 3분의 1만큼 일을 한 거니까. 그쵸? 그랬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대요? a가 먼저 6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2일 동안 b가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인 거지. 이 위에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와 B가 같이 일을 했는데 며칠 동안 일했대? 3일 동안 일했더니 일이 끝난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식 내버려두고 위에 식에 그냥 양변에 2배 합시다. 양변에 2배 하면은 6x 더하기 6y는 2가 되고 요대로 2를 아래식에서 위에 식을 빼겠습니다. 6x는 없어지고 4y가 1이니까 y는 4분의 1이겠죠. 그럼 b가 혼자 일하면 며칠 걸리는 거야? 4일 걸리는 거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a가 혼자 일하면 며칠 걸리냐고 물었지? 아까 x 더하기 y가 3분의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y가 3분의 1이었으니까 x는 12분의 1이겠죠. 따라서 a가 혼자 일하면 며칠 걸려? 12일 걸리겠지. 하루에 전체 일의 양의 12분의 1씩 한다는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2일, 답은 5번. 오케이? 자, 역시 뒤에 이제 배운 대로 학습답이 6문제 있거든요. 이 6문제 중 앞에 없었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요거 3번 문제 하나만 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현재 이모의 나이는 지연이의 나이보다 28살이 많대요. 현재로부터 7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지연이의 나이의 7배보다 2살이 적었대요. 현재 지연이의 나이를 구하라. 자, 현재 지연이의 나이는 X살이에요. 그럼 이모의 나이는 몇 살이야? X 플러스 28이지. 그치?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쓰면 중학교 1학년 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문제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현재 이모의 나이를 뭐라고 놓자는 거야? Y라고 놔야 여기 단원에 맞는 거야. 되게 웃긴 얘기지. 아니 이거 X 플러스 28로 놔도 답이 나오거든. 그럼 애초에 얘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닌 거야. 되게 웃긴 얘기죠. 어쨌든 그럼 어떻게 돼? Y-X가 28이다라는 공개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현재로부터 몇 년 전? 7년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7년 후가 아니에요. 7년 전이에요. 그죠? 이런 거 잘 읽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 수학을. 그러면 지연이의 나이는 X-7일 거고 이모의 나이는 Y-7이 되겠죠. 왜 늦었어? 그러면 월요일마다 유시간에 오는 거야? 2주야. 그건 월요일마다에 가까워. 어떻게 하려고? 이게 뭐지? 응. 이게 누군가 원래는 끝나자마자 가서 다시 끝나는데 5시에 끝나도 안 되지. 수업이 5시에 시작인데. 응. 아니 오늘 아예 체육관 잠겨 있어가지고 응. 한 4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언제 하든 거기서 4시 50분에는 출발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몇 번 말하지만 너가 그쪽에 너의 인생을 걸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즐거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취미는 취미로 즐기는 게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1분 만에 끝나겠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157쪽이에요.
어쨌든 전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7년 전에 이모와 지연이의 나이는 각각 이와 같을 것이고 문제 뭐라 그랬어? 7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y-7이 지연이의 나이에 x-7의 몇 배? 7배보다 몇 세가? 2세가 적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7은 7x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1이겠죠. y는 7x 마이너스 여기 10을 더하면 실제로 빼는 거지. 부호가 반대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44인가요?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서 y는 x 플러스 28이니까 2y와 2y는 같으니까 x 플러스 28과 7x 마이너스 44가 같아야겠죠. x를 빼면 6x가 되고요. 28에서 44를 더하면 60, 72가 되겠죠. x는 12. 현재 지연이는 12살이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진짜 오늘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오늘 일단은